박보미 TV. 박보미 TV. 자, ETF의 유의사항입니다. ETF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유의를 해야 될 거, 사실 ETF에 대한 깊은 좀 어려운 내용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ETF에 대한 상세 화면 페이지 같은 걸로 들어가 보면 이런 글자를 항상 보게 됩니다. 괴리율. 되게 벌써부터 기분 나쁘죠? 괴리율. 이게 좋은 말일 수가 없잖아요. 괴리율. 추적 오차율. 기분 나쁘잖아. 이 두 개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일별로 요렇게 매일 이만큼의 뭔가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추적 오차, 요런 오차가 누적이 되고 있다,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뭔가 ETF를 봤을 때 얘네들은 작아야 좋은 겁니다. 괴리율과 추적 오차가 낮아야 좋은 ETF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길래 낮아야 좋은 걸까? 그리고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표기를 해주는 걸까? 첫 번째, 괴리율입니다. 자, 괴리율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4개가 있어요. 자, 요거 다 합하면 10만 원이죠. 10만 원인데, 자, 요거를 10개로 쪼개가지고 한 주를, 자, 10,000원으로 상장까지 시켰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ETF가 되죠. 자, ETF, 그러면 얘는 시장에서 얼마의 거래가 되어야 해요? 10,000원. 왜냐면 들어있는 애들이 10,000원이니까. 자,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요거 NAV라 부릅니다. Net Asset Value. Net Asset Value.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거 가격 말고 순수하게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 같은 느낌의 NAV라는 수치로 나타내게 되고, 순자산 가치 이런 말을 써요. 그 다음에 ETF의 가격은 10,000원일까요? 10,000원이 아니겠죠. 왜냐? ETF를 사고 파는 거는 저것과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팔고 사고 하잖아요. 즉, 여기 있는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그 저마다의 사정, 시장의 유동성, 이런 게 이 ETF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가격. 그러면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ETF라는 건 실제로 얘가 보듬고 있는, 품고 있는 자산의 가치와 얘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걸 괴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괴리율을 퍼센트로 나타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리스크를 나한테 주느냐? 내가 살려고 했던 이 자산은 맞아요. 근데 그걸 비싸게 사게 되는 리스크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괴리가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면 좀 없어지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전망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올라갑니다. 원유 같은 거 본 적 있죠? 원유가 들어있는 가격보다 원유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가격을 가지고 와가지고 얘를 비싸게 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ETF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려가지고 괴리가 커져가지고 상장 폐지 시켜버린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던. 그러니까 원유라서 생긴 거죠. 원유라서.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거는 얘네들이 장 끝나면 딱 멈출 거 아니에요. 움직이다가 장 끝나면 딱 멈출 거 아니에요. 그 가격대로 NAV가 산출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가격을 조정시킵니다. ETF는 매일매일 그날 얘가 받아야 될 값어치로 되돌리는 작업이 ETF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야, 누군가가 이거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 LP라고 부르는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증권사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상대방 역할을 해주면서 좀 우리가 거래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대로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고 파는 가격은 저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괴리라는 것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추적 오차, 이거는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괴리는 매일매일 생긴다 했지만 매일매일 맞춘다고 했잖아요. 매일매일 맞춰요. 근데 장기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지수가. 근데 나의 ETF가 약간 요렇게 쫓아가요. 약간 요렇게 쫓아가요. 이렇게. 요게 이제 지수가 되죠. 쫓아가야 되는 지수. 이거는 나의 ETF의 가격이 될 텐데, 똑같이 쫓아가는 거였는데 왜 조금씩 벌어지나요? 라고 하게 되면 이 미세한 차이 같은 경우에는 비용의 문제나 운용사에서 운용하면서 약간 뭐 이런저런 실수를 했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못 쫓아가는 생기거든요. 장기적으로. 이게 추적 오차입니다. 말 그대로
추적을 해가고 있는 것에 오차가 조금씩 누적되는 현상. 근데 우리나라는 운용사들이 사실 되게 유능해가지고요. 시스템도 좋고 해가지고 괴리는 사실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죠. 아무리 좋은 전산을 갖췄어도 사람들이 비싸게 주면 그냥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추적 오차는 진짜 별로 없어요. 어떤 걸 열어봐도 추적 오차 있는 걸 좀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되게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은 뭐냐면 ETF가 상폐됩니다. 상장 폐지, 가요계 출입 금지 이런 느낌 되는 거죠. 원래 데뷔했던 아이돌이 막 이렇게 하다가 뭔가 사고 쳐가지고 이제 못 나오게 되는 그런 정도로 상장 폐지라는 건 무섭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상장 폐지라는 건 해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 26개인가 상폐됐잖아요. 상폐라고 부르죠. 그만큼 상장돼 있던 친구가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은 회사가 되어 있다 싶으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폐를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ETF도 상장 폐지가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걱정하죠. 야, 내가 지수 추종하려고 ETF를 샀는데 또는 산업을 사려고 샀는데 상폐되면 돈 다 날아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ETF라는 건요. 아까 지수랑 추적 오차가 너무 커질 때 상폐됩니다. ETF 규모가 너무 작아졌을 때 50억 기준이 있었죠. 펀드. ETF 똑같아요. 너무 작아지면 상폐시킵니다. 상품의 가치를 잃었을 때 이 이유는 뭐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거죠. 거래소가 넌 안 되겠어 이러면 상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폐가 되면 주식은 보통 상폐가 되면 회사가 망한다는 걸 의미하죠. 사실 거의 자진 상폐를 제외하고 자진 상폐 뭐 있죠 최근에? 맘스터치 자진 상폐했죠. 상장을 시켜놨더니 원가 공개돼가지고 더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맹주들도 더 막 이제 아는 게 더 많아지고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흩어져 있는 주식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자진 상폐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아웃되는 상태를 당했다는 건 회사가 거의 망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ETF는 주식처럼 그런 망한다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게예요. 마트에서 과일 바구니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자 얼마일까요? 자, 과일 바구니 이렇게 생긴 거 18만 원 사겠어요 여러분? 딱 느낌상 안 사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며칠 동안 놔뒀는데 안 팔리잖아요. 자, 그러면 점장님이 와서 뭐라고 해요? 야, 이거 며칠 됐냐? 이거 3일 됐어요. 이러면. 그래? 만져보고 야, 이거 해체해! 이러면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개별로 팔겠죠. 다시 되돌릴 거 아니에요. 자, ETF는 이런 개념이에요. ETF 속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거를 묶어놓은 묶음이 상장되어 있는 것이 ETF잖아요. 근데 그 묶음이 해제된다고 해서 안에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ETF를 가지고 있는데 그 ETF가 상폐가 되면 그거 안에 들어있는 거를 그대로 현금화해서 나한테 그냥 돌려줘요. 그러니까 주식이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겉에 쌓여져 있는 포장이 없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저는 ETF는 그냥 큰 걱정 없이 상폐에 대한 걱정 없이 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망한다가 아니에요. ETF는. 박보미 TV. 박보미 TV.